늘 그렇듯이 새해에는 바뀌는 제도와 새로 생기는 공간이 많죠.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은 오늘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원주 통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105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정은재입니다. 국인 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올해 가장 기대하는 거 뭐예요? 지금 여기 녹음 시점에서 가장 기대하는 점은 저희가 약간 이사를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사 가세요? 네.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올해. 맞아요. 한 몇 월쯤? 근데 이제 계획상으로는 좀 생각보다 빨리 하려고는 생각하고 상반기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3월 그쯤? 뭐 네, 엄청 빠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요 상반기 자체가 요 3월까지 좀 지금 바쁘게 지내지 않을까. 준비하고 막 이러기도 바쁘겠어요. 네, 뭐 있는 집도 이제 내놓고 이런데 저희가 또 LH 이제 제도로 하다 보니까 전세임대 대출로 하셨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그냥 전세 계약과는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비교해서. 이거 뭐 집 옮기고 이럴 때 또 변경하고 이런 게 LH에 뭐 그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해본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쉽지 않다는 거. 요거 진짜 준비하느라 뭐 1, 2월은 그냥 후딱 하시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사하고 나서도 정리하고 막 이러려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슈아도 그러면 또 이사 가는 집에 또 적응을 해야 될 맞아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또 고민이 많으실 시기네. 기대하는 점은 어쨌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집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일단 본 곳은 있어요. 그 이제 거기가 일산동인지. 일산동이요? 네. 아니 단계동인지 원도심, 경계를 원도심 쪽으로 약간 학성동, 일산동 약간 뭐 단계동 그쪽. 거기 우보 삼성 아파트라고. 네. 거의 뭐 그쪽이네요. 맞아요, 일산동에서 맞아요. 단계동 넘어가는 그쪽 우보 삼성 쪽으로 가시가서 이제 반곡 관설동에서 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게 되네요. 원주 갑으로 가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러면은 저희는 갑과 을을 모두 보유한. 이게 저희 절묘하다. 계획상으로 되면은 총선 이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유권자로서 갑에 투표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신기합니다. 뭐 다 해당되네. 제가 걱정하는 점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이것도 걱정하는 점이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어쨌든 뭐 대출이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하여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재 씨는 저요. 제가 기대하는 점. 우리 원주하는 저기 잘 풀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고퀄리티의 방송을 또 어떻게 하면 만들까가 참 걱정도 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만드는 게 또 기대하는 점이고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저의 영달과 제가 출마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총선도 있을 텐데 선거 관련해서도 좀 좋은 방송 한번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많은 분들 또 올해 모실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스트분들도 나와 주실 때마다 저희가 또 어쨌든 뭔가 또 좋은 이야기를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여드려야죠. 그게 이제 기대하는 점 또 걱정하는 점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쨌든 저희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 사실 새해 시작할 때 어쨌든 필요한 정보잖아요. 우리 또 일상생활 속에.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한 번에 이제 이게 이 정리를 좀 해드려야 또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원주한차 아니어서 안 찾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귀찮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한번 들어보셔라. 그리고 뭐 국가 정책이 바뀌거나 이래도 그게 막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이게 미처 몰랐어가지고 뭐 특히 교통법규나 이런 거는 범칙금 괜히 때려맞고 분명히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계도 기간도 있고 이러는데 맞아. 딱 막상 바뀌면은 그걸 일상에서는 잘 체감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요.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못 받으면 또 이만큼 억울한 상황이 없는 거니까. 네네. 오늘 어쨌든 뭐 이런 거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원주통신과 대신 전해드립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105의 1부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2024년 원주 어떻게 바뀌나 국인 씨가 준비해 주셨어요. 네, 먼저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들이 있어서 이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인상됩니다. 네, 6.25 전쟁 혹은 월남 전쟁에서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 오른 건데요. 기존 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되는데 신규 신청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시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었죠. 네네. 저희가 다뤘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6월에 원주시 정부가 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 수당이 오르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또 뭔가요? 다음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가입 기준이 확대됩니다. 통장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대2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원래 만 12세에서 17세 아동 중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 대상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령 하한선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12세부터 됐는데 이제는 그냥 그 아래도 다 되나 봐요.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쉬어도 여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해당이 된다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닐지. 50% 이하로 또 확대된 거잖아요. 중위소득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또 될 수 모르는 거.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이제 2대1로 매칭을 하면은 내가 10만 원 하면은 20만 원을 준다는 그렇죠? 걸로 네. 이해를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요거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네요. 네네. 네. 이게 이런 게 딱 몰라서 이게 신청을 못하는 제도에 가깝거든요. 이런 거는 알면 바로 들어야죠. 맞아요. 뭐 알아보시고요. 네. 그 다음은요. 네, 그다음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4월부터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시민은 동행 매니저가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기본 1시간에 5,000원이고 추가 30분당 1,500원입니다. 교통비는 자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여간 이게 혼자 병원 가기 되게 어려워서 맞아요. 진료를 좀 꺼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여간 뭐 좀 이번 기회에 좀 잘 가보셔라 뭐 이런 건데 역시 문제는 이게 금액이 1시간 5,000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센 금액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5,000원이라고 생각해보면 맞아, 이게 1시간인데 보통 이렇게 병원 다녀오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또 아무리 예약을 해도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통비가 지금 부담이 돼서 잘 안 돌아다니시는 어르신도 많은 상황인데 가격 책정이 좀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고 실제로 일전에 시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뭐 최미호 의원이 취약계층은 좀 무료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제도적인 좀 더 이런 좀 배려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제도 시행 첫 해라는 점을 뭐 우리가 감안해야 할까요? 네. 네. 근데 요게 이게 대상자인 거죠. 내가 이제 가야 되는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이 병원 그 동행 매니저 자체도 조금 이게 시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해보겠다? 네. 저희 어머니도 요걸 아시고 나서 이걸 한번 내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알아보셨더라고요. 근데 요 병원 동행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렇죠. 뭐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회보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거나 자격증까지 있어야 될 정도로. 아니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래야 돼가지고. 뭐 좀 전문적인 그런 게 또 필요하니까 맞아요. 케어가 필요한 서비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이 서비스는 병원 동행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일주일 전부터 유선 혹은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거 필요해요. 네. 소개해 주시죠. 전입세대 종량제 봉투 지원인데요. 3월부터 원주로 전입하는 세대는 20ml 종량제 봉투 10매를 최초 1회 지원을 합니다. 딱 신청할 때만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할 때 즉시 지급된다고 하고요. 바로 꺼내주나 보네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또 보통은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정부24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한 번은 온라인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전출 신고, 전입 남양주로 전입할 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정부24로 전입 신고를 하면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기존 세대 편입이나 원주 내 전입, 전출 후 1년 미만 기간 내 재전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타지에 있다가 원주로 딱 처음 왔을 때, 맞아요. 그때 최초 1회 종량제 봉투인데 종량제 봉투 10매면은
제가 정확히 카드로 계산하니까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 6,000원, 7,000원대 하잖아요. 네, 6,000원대 중반? 제가 알기로는 680원이어가지고 그렇죠. 한 매당 6,800원? 네네. 아니 근데 나는 저기 종량제 봉투를 안 팔아 주변에서.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네네. 편의점에서 많이 사는데 저도부터 편의점 가면은 여기 경쟁이 치열해요. 항상 다 팔려 있어. 요 주변에 거기밖에 없으니까 너무 열받아. 그래가지고 종량제 봉투 좀 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간 이런 거는 제가 참 전입신고할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아쉽기도 한데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받으실 수 있었을 지금이라도 텐데. 하면 잘 됐다 싶네요. 네.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입니다. 이제 현재 야생동물로 발생하는 농업 피해를 막고자 시설 설치하려는 농업인에게 전기 목책기, 철선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원래 최대 200만 원까지 설치비에서 60%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최대 250만 원, 설치비는 60%로 동일한데요. 이 금액이 늘어난 거죠. 그렇네요. 50만 원 늘었네요. 네, 25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고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 농민분들이 항상 이제 고질적으로 피해를 또 보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이건 좀 현실화해야 된다 지원 금액을 얘기가 많았는데 뭐 소폭 올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근데 또 바뀌는 것도 어쨌든 연관이 돼 있어 보이네요. 네, 야생동물 농작물 인명 피해 보상이 세분화됩니다. 야생동물로 농작물 인명 피해를 입으면 보상금을 지금도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원래 수확기에는 80%, 중간 생육기 파종 중간 생육기와 파종기 네네를 60% 보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확기 80%에 있긴 했는데 제가 이게 원고가 지금 정확히 보면 이거예요. 수확기의 80%, 중간 생육기의 60%, 파종기의 40% 이렇게 세분화가 됐다는 건데 원래는 두 개로 나뉘었던 건데 그래서 세분화다. 요거를 다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피해 예방 자구 노력도 반영을 해서 과거 피해 보상 받은 경작지에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또 피해를 입으면 피해 보상 상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한번 지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있었던 그 제도, 그러니까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같은 거를 뭐 해가지고 뭐 전기 울타리라든지 전기 목책기라든지 철선 울타리 이런 걸 설치하지 않고 또 만약에 피해를 입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맞아요. 너가 대비를 제대로 안 한 거다라고 네네. 해서 50%를 지금 감액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피해 보상 산정액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쨌든 계속 그냥 놔둔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데 그걸 매번 보상하는 것도 또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의 말씀하신 그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확대와 맞물려서 이게 이제 또 까다로워졌다.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실제 이 농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이게 또 현장에서는 맞아요. 되게 궁금하긴 네.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야생동물 피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도가 이렇게 바뀐 게 어떻게 또 가닿을지 네. 늘 이런 게 현실과 또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뭐 보더라도. 저희가 잘 아는 분야는 이게 정책이 바뀌었을 때 뭐 이거는 제대로 반영한 거다. 아니면은 바뀌긴 했는데 그게 현실을 반영한 건지 잘 모르겠다. 나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도 때마다 있어서. 항상 궁금하더라고. 네네. 여기까지 바뀐 건데 이게 저희가 거기서 퍼온 거잖아요. 그 저 시에서 홈페이지에다가 바뀌는 시책 네네. 저 대체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것만 딱 정리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실 테니까 잘 또 감안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간 얘기군요. 네. 요거 퍼온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맞아요. 사실은 네. 저기 이번에 원주투데이에서 또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네네. 새로 생기는 공간 뭐 이런 걸 다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보시면 더 좋고요. 못 보신 분들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서 한번 영상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주투데이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기 나오는 내용 토대로 한번 새로 생기는 공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시간 순서로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하나 순서대로 딱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1월에 아동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가 열립니다. 여기는 아동 돌봄 상담,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 아동 돌봄 정책 개발, 활동가 양성, 파견, 무인 키즈 카페, 아픈 아동 병원 동행 돌봄, 정보 제공 상담, 신청 접수, 연계 등 원스톱 통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합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저기 어디야 반곡동에 있는 동부복합체육센터 2층에 지금 들어서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1월부터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제도나 아니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작년 3월에 저희 CU의 리뷰 때 이게 뭐 논란이 좀 되긴 했지만 하여간 최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또 생겼고 네네. 엄청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해가지고 하여간 아동 돌봄에 관련해서는 올해 좀 기대가 큰 부분이다. 네. 뭐 슈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돌봄 네. 공원스토어. 그리고 뭐 무인 키즈 카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지내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네. 뭐 돌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하여간 정보가 참 찾기가 어렵잖아요. 돌봄 관련해서 여러 네네.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고 이러기도 힘드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상담을 받아서 딱딱딱 필요한 거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돌봄을 맞아요.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다만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단 있죠. 말이에요. 원주도 그러니까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곳과는 또 어떻게 다를지 네 그런 것들이 또 조금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 센터가 열리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체험해봐야 더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상호 연계가 되든 뭐 그런 게 이제 너무 중복되지 않고 자기만의 역할들을 이제 하느냐 그런 걸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잖아요. 기관들 별로. 맞아요. 네. 뭐 그런 거는 뭐 아마 잘 조율을 하겠죠. 네. 보육 아동과인가요? 여기 아마 담당이 거기서 네. 잘하지 않을까 싶고. 다음은 이제 생활문화센터 연이어 개소를 하네요. 네. 1월에는 태장생활문화센터가 개소합니다. 막 아시겠지만 그 태장동에 있던 옛날 화장터 여기에 저는 이제 몰랐어요. 이런 게 있었군요. 태장동에. 네. 요게 그때 되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여기에 뭔가를 하는 게 수건이었나 봐요. 화장터 자리에다가. 맞아요. 네. 근데 드디어 뭐가 지어진 거군요. 네, 그 옛 화장터 터에 이제 태장 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건립이 됐는데요. 이게 2층, 3층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교육공간, 다목적실, 휴식 교류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자생적으로 생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뭐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2개 있죠 원주시에. 네네. 저기 보건소에 하나 있고 아마 판부면에 또 하나 있을 텐데. 맞아요. 여기 이제 하나 또 생기게 된 겁니다. 태장동도 어쨌든 뭐 이렇게 태장동도 사셨었잖아요. 태장동민이셨으니까 네. 또 환영할 일이네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태장 2동, 태장 1동이 규모가 되게 커가지고 뭐 태장 2동에 뭐 이런 것들이 생겨도 사실은 태장 1동 주민분들이 가깝게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태장 1동 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곳에 이게 생활문화센터가 생기니까 더욱더 태장 1동 주민분들은 환영하실 만한 그 소식이지 않을까. 그래요. 이게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니까 네. 또 인프라 조성이 이게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외곽 지역에도. 자, 그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3월에는 네. 서부권 생활문화센터도 서부로 개소합니다. 가는군요. 네, 지정면 기업도시 샘마루 도서관 인근에 들어섰는데요. 북카페, 육아놀이방, 마을회의실, 작업실, 다목적 홀, 동아리실, 마루 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있을 네. 법한 거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다채로운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신축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생활문화센터로 새로 세우는 거고 네네. 그 태장 생활문화센터는 행정복지센터 안에다 넣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좀 이제 규모와 시설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로 지상 3층 규모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근데 조건이. 이거 되게 제대로 지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뭐 샘마루 도서관도 그렇고 점점 더 기업 도시에 이런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 기독병원도 지금 공식화됐던 것 같던데요. 네.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되더라고요. 아예 이제 공식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짓는다는 거를.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어쨌든 기업 도시 주민분들 항상 이 인프라 때문에 또 불만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아파트만 있고 뭐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뭐 했는데. 다양한 상가나 이런 것들은 있긴 했지만 이런 공공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뭐 때문에 문화시설도 그렇고 네. 이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은 생활문화센터가 이제 원주는 전체 4개로 늘어나는 거죠. 현행 2개에서.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도대체? 네. 7월에는 인성교육센터가 인성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학부모 대상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문화예술을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데요. 네. 이제 작년 10월에 원주시 정부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네,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7월에 열리게 됩니다. 지금 아마 사업 어디에 열릴지는 이제 사업자 공모랑 지정을 해서 결정할 것 같죠. 5월, 6월에 한다고 하니까 위탁을 받는 기관이 뭐 아마 정하지 않을까. 네네. 딱히 뭐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뭐 인성교육 그래요. 뭐 아동 청소년 학부모 대상 필요하고 뭐 문화예술 연계, 뭐 프로그램 개발, 뭐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감은 잘 안 하는데 사실 인성교육이 뭘까? 저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청학동이 먼저 떠오르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그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 네. 약간 유교적 이미지 약간 이런 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향교 쪽에서 이걸 담당하게 되려나 약간 그런 생각이. 오늘날의 교육과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네. 너무 인성교육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뭔가 이게 좀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왜냐면 방식이. 이런 교육은 저 중학교 때 진광중학교에서 좀 강조하던 것들이 인성을 강조합니까? 진광중학교는 인성 교육 하나만큼은 이제 책임진다. 진광 출신들은 그래서 인성이 남다르다. 뭐 그렇다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출신 분들을 봐야겠네. 굉장히 그런 걸 강조했었어요. 학교에서도. 약간 설립자의 건학 이념 뭐 이런 건가? 네, 그런 것도 연계돼서 그런지. 우리 삼지 때 김문기 씨도 인성을 많이 강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막 자기 교과서도 배포하고 그랬잖아. 자기 막 자서전 같은 거기도 인성을 많이 강조했다. 네. 하여간 요거 궁금합니다. 어떻게 운영될지.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 또 그러니까 위탁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직영하거나 이럴 텐데 그 기관에 따라서도 좀 성격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해서요. 근데 지금 원주시 정부가 직영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건 또 위탁을 어떻게 줄런지 한번 잘 받을 거고 슈아도 한번 보내보시죠. 여기 인성교육 한번 또. 근데 학부모 대상 교육도 있으니까 한번 먼저 체험해 보시고 매를 아이에게 맞게 하는 거보다는 뭘 또 매를 맞는다고 그러니까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인성교육하면 사랑의 매가 상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솔직히 한번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저희도 상상력이 잘 발휘가 안 돼. 자, 넘어가 보죠. 네. 9월에는 어린이 복합 체험관이 이제 들어섭니다. 방곡동 미리네 도서관 옆에 조성이 되는데요. 전시장, 체험장, 실내 놀이터, 영화 놀이실, 휴게 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연면적 1993제곱미터로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115억 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데 주변에 뭐 미리네 도서관도 있고 반곡 역사관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뭐 이제 운영이 좀 기대가 됩니다. 하여간 뭐 늘 지적하는 문제지만 어린이들과 이렇게 함께 갈 곳이 없다.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국인 씨도 용인 에버랜드로 맨날 가는 거고. 그래도 이제 시내에서 좀 즐길 만한 거 이런 거 좀 찾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면은 한 번쯤 데리고 가서 뭔가 좀 해피하게 좀 놀 수 있는. 기대가 안 되시나요, 별로? 아니야. 왜냐면은 여기에 아마 여기 내용에 담기진 않았는데 요 소식을 다른 데서 또 봤을 때 여기 지하의 공간 조성되는 실내 놀이터가 그 원광수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미세먼지 제로 그 실내 놀이터 그게 여기에 들어선다고 저도 소식을 봤어가지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구나. 왜냐면 이 실내 놀이터 자체가 원광수 시장도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이제 부모인데 아이들이랑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에 그런 약간 큰 키즈 카페를처럼 잘 조성된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 의지가 담긴 게 바로 이 실내 놀이터다. 네네. 되게 기대가 되네요.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당사자성이 반영돼. 어떤 공간이 될지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리뷰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12월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이제 개소합니다. 원주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이제 무실동 중앙근린공원 2구역 제1풍경채 아파트 인근에 들어섭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자료실, 문화강좌실, 보전소고, 휴게실, 일반 자료실, 사무실이 배치됩니다. 연면적 2,488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어쨌든 공간이 지금 연이어 연말에 또 생기게 셈이네요. 네네. 체험관과 함께 도서관까지. 가볼 곳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쁘시겠어요 연말에 이제 슈아 데리고. 그래도 다 이렇게 만족할 만한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시에서도 여기다가 많은 또 관심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지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저희 늘 얘기한 거죠. 운영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프라는 맞아요. 뭐 하드웨어는 그럴 듯해도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고려하고 과연 설계를 했을까. 이런 거 한번 체험하고 와주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천안에 이런
실내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천안에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긴 근데 되게 교육적인 내용들도 많고 약간 과학 체험관 같은 형태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되게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테마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 정도 되면 정말 그 손색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발표된 그 넓이에 보면은 얼마나 좋은 공간으로 탄생을 할지. 뭐 우리 곧 국립과학관도 만들어지고. 와 우리도 많아. 맞아요. 몰라 근데 한번 다녀와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백날 떠들어봐야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또 가봐야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2024년 원주 바뀌는 점이었고요. 다음에 또 오늘도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네요. 끊이질 않는 인사 논란. 새해 벽두부터 말이죠. 맞아요. 먼저 이제 보복 인사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제 문성호 사무국장이 8일자로 원래 이제 본청 토지관리과에 있었는데 지금 외청인 차량 등록 사업소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노조가 반발을 했는데 노조 전임자죠 지금 문성호 사무국장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본청 밖으로 발령을 한 건 사실상 이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이제 노조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게 다 지금 본청에 있는데,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데 네네. 굳이 왜 전임자를 외청으로 발령내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하여간 이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원주시의 그 반박 이런 걸 봤을 때 3분 거리대에 있는 곳이다. 맞아 그 얘기를 했지. 차량 등록 사업소 코앞이다. 뭘 또 그렇게 멀다고 그러냐. 뭐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럼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 원주시청 안에도 뭐 굳이 왜 오해를 낳을 인사를 하냐 뭐 그런 생각 들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보복 인사 의혹이 나온 이유는 최근에 원주시 정부가 추진한 뭐 예를 들어 다면 평가 폐지라든지 비서실 확대, 노조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소위 말해서 찍혀가지고 찍혀서 이렇게 법조 장관이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의아한 거 뭐냐면 이제 문성호 국장이 이제 타임오프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인력. 이게 뭐냐면 노조에서 이제 완전히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노조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은 업무에서 이제 예외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 업무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토지 관리가 있지만 토지 관리가 일을 안 할 거예요. 아마 타임오프제 대상이라서. 대신 노조 일만 하면서 노무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타임오프제일 텐데 아마 이분이 그 대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가도 어차피 전임자라서 타임오프제 대상이니까 거기 가서 제대로 일을 못할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차량 등록 사업소는 지금 결혼이 한 명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더 시켜버린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을 보낸 플러스한 게 아니라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셈이 되는 네네. 거잖아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낸 셈이 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의아하다 이번 인사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노조는 원강수 시장의 부당한 인사를 거부하겠다면서 잘못된 인사를 이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의도가 그렇진 않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타임오프 제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업무가 안 되니까 그럼 그거 지켜볼 거냐? 그럼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시정부는 뭐 통상적인 순환보직 인사 발령이다. 그냥 뭐 문성호 사무국장 말고도 다른 노조 간부들도 다 뭐 이렇게 발령이 됐다 다른 곳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본청에서 3분 거리밖에 안 된다 차량 등록 사업소는. 그래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인사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이제 결혼 같은 경우에도 한 명 모자르고 이런 것도 어쨌든 즉시 충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언론은. 그래서 하여간 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도 아니었다. 네. 모해를 계속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사가 지금 한창 대립하던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벌어지니까. 맞아요. 가뜩이다 이게 보는 눈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인사가 나오니까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게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이제 원주시 정부가 이제 작년에 이제 다면 평가 폐지했잖아요. 9월에. 요거 가지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9일에 내놓았어요. 또. 이게 이제 그때 노조가 지적했던 거랑 뭐 똑같은 말입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8조 2에 따라서 승진 임용 기준을 바꾸려면은 1년 후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때 시정부는 곧바로 10월 승진 임용에 다면 평가 폐지를 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절차상 부적절했다라는 판단을 내놓은 거죠. 근데 절차상 부적절하긴 했는데
다면 평가 폐지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했어요. 감사위는. 왜냐하면 요거는 결국에는 시정부의 임용권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다면 평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폐지했다고 해서 다시 시행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위가 지적을 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1년 후에 적용하게끔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건 아닌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1년 후에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어쨌든 다시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네. 이거는 이제 아마 노조에서 다면 평가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뭐 폐지는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절차는 부적절했다. 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다시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결과에 따라서. 그런 셈 아닐까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아직 감사위가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이걸 상정을 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갖고 그냥 판단은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현재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의결되느냐에 따라서 뭐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시정부로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감사위 판단 자체는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도 감사위를 통해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된 만큼 원광수 시장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보복 인사 논란과 맞물려서 지금 공직사회의 노사 대립 충돌이 지금 커지는 모양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문제 저희가 작년에 원주 올해 뉴스 꼽으면서도 새해에는 잡음이 참 안 나야 될 텐데 하고 했는데 지금 격두부터 뭐 계속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요. 쉽지 않다 하여간 알 수 있죠. 원주통신이었고요. 잠시 광고 시간. 아카데미 친구들 후원의 날이 내일 오후 2시 상지대학교 민주관 1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입니다. 사진 영상 전시 또 아카데미의 친구들의 그동안의 이제 활동 보고와 여러 가지 재연, 특히 재연은 김영종 연세대학교 교수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또 아카데미 관련해서 뭐 기고도 지역신문에 하고 그랬었잖아요. 민주주의 뭐 거버넌스 뭐 이런 것도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관련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고 또 지금까지 활동의 의미와 또 응원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네트워크 또 공유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고 하고요. 또 다과 케이터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활동을 지지해온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꼭 함께 하셔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6명의 시민들이 지금 고소 고발돼 있고요. 뭐 업무 방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여러모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원의 날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일입니다. 후원의 날.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일이요.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상지대학교 민주관 1층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올해부터는 이렇게 좀 생활 정보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해드리려고요.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요즘 많이 안 보시겠죠? 옛날에 저 벼룩시장 있었고 교차로 또 가로수 뭐 이런 거. 그 비슷한 게 뭐가 있었던 것 3대 신문이야. 3대 신문. 맞아요.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 예전에는 벼룩시장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조중벼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까지 안 읽으시니까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전환됐더라고. 교차로나 벼룩시장. 근데 진짜 예전에는 저희도 많이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집을 이사 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꼭 그 어머니가 교차로나 벼룩시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구직 활동하실 때 막 이렇게 빨간 펜 들으면서 이렇게 OX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잖아요. 우리 뭐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고. 어머님 세대가 특히 그런 걸 또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이게 뭔 얘기야. 아무튼 저희가 그런 역할을 뭐 하겠다. 이거 뭐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무튼 뭔가 이렇게 소소한 뭐가 이렇게 뭐야 한마디로 뭐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게 있어. 좋은 제도들 뭐 며칠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일일이 시정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확인하기 쉽지 않잖아요. 시청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좋은 제도 있는데 며칠까지 신청해야 되니까 요거 하실 분들은 하세요. 요거 한번 정리해서 한 3개 정도 읊어드리겠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셔라. 듣는 가로수 벼룩시장 교차로다. 이런 겁니다. 서두가 너무 길죠? 첫 번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강원도와 원주시가 5만 원씩 보태서 36개월 만기에 72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금액의 2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공고1 기준 거주지와 직장이 모두 원주에 있고요.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 이런 게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어려운 게 뭐 기준 소득 150% 이하 뭐 이런 게 이게 또 매년 바뀌는 거잖아요. 산정 기준이 네. 이런 건 또 찾아봐야 되는 게 있고. 근데 아마 이렇게 공고 보면은 그 금액도 같이 나와 있잖아요. 올해 기준이 뭐 나와 있을 테니까요. 네. 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존에 뭐 유사한 자산 형성 사업에 참가했거나 이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내일 채용 공제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아마 그렇겠죠. 싶고요. 네. 또는 이제 군 복무 중이거나 혹은 복무 대체 뭐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또 직역연금, 예를 들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이런 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원도는 올해 300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모집인을 다 찰 경우에는 이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아까 뭐 중위소득 기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겠죠. 그렇죠. 1월 15일부터 아직 시작을 안 했구나. 15일부터 월요일부터죠. 다음 주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온라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지금 청년 내일 채용 공채도 신규 신청자 안 받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사업이 축소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요거라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나도 해야겠는데?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가입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모르고 이런 걸 이 모르고라기보다는 잘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책임이지. 근데 제 주변 친구는 이걸 다 해놔가지고 이제 그래요? 이제 만기 돼가지고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어디 뭐 사고 막 이런 데 쓴대요. 나만 몰랐던 이야기. 부지런한 분들이네. 그러니까 나만 이런 거 안 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허송세월 저같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빨리빨리 챙기셔야. 나 빨리 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이건 이런 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뭐 내일 채용 공제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약간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도 그럴 있거든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또 300명 모집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사업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서. 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렇네. 아동뿐만이 아니라 청년도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은 국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원주몰 설 발이 기획전이 이번에도 또 열리는데요. 설 맞이 오늘 발음이 쉽지 않죠? 설 맞이 기획전. 맞이 기획전입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원주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는 공식 인터넷 쇼핑몰 원주몰이 설맞이 최대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늘 이렇게 또 명절이 오면은 원주몰은 혜택을 줍니다 우리에게. 저희 항상 이렇게 명절 때마다 원주몰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는 거고요. 1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30%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게 선착순 발행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아마 그 화요일마다의 선착순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보면은 이미 막 끝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 오전 10시에 제가 정확히 하지는 않았지만은 오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금방 이게 선착순이 또 매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10시 될 때 딱 맞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날 가까우면 더 이게 치열하게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받으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일부터 그렇죠. 이미 8일은 네. 끝났고 뭐 2월 10일까지 하니까 매주 지금부터라도 들어가셔서 한번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7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700여 개 품목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거의 합니다. 뭐 다 참여한다고 보면 돼요. 원주몰에 네. 들어가 있는. 근데 이게 약간 조건이 있는데요. 역시 있죠. 네, 네. 10,000원 이상 구입할 때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네. 최대 30,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3만 원에 30%면 얼마야? 9,000원? 9,000원 정도까지만 최대 할인이 든다. 야, 그래도 거의 10,000원 정도 할인이 되니까. 그래 내가 3만 원을 만약에 사면은 거의 네. 10,000원은 진짜 할인 혜택을 받는 거니까. 맞아요. 나름 쏠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5,000원 할인 쿠폰 선착순 또 발급이 되니까. 별도입니다. 요거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저 30% 할인 이벤트 쿠폰도 있고 네. 요거는 내가 처음으로 만약 카톡 채널 원주몰을 추가한다. 그럴 경우에 5,000원 할인 쿠폰까지 준다. 또 요게 중복으로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30% 할인 쿠폰. 그럼 아까
계산해보면 거의 그러니까 3만 원을 산다고 했을 땐 거의 14,000원이니까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특히 지금 설 맞이니까 뭐 설 관련해서 뭐 선물도 사야 되고 말이죠. 그렇죠. 네. 뭐 여러 준비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설 뭐 차례라 그러나 설이 그렇죠. 뭐 차례 맞나요? 차례 아무튼 그런 거 하실 때 또 여러 가지 농산물 아무튼 제품도 사야 되니까 그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원주몰이 작년에 또 최대 성과를 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놓치지 말고 꼭 쿠폰 발급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화장실 공중 화장실 또 설치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요. 혁신도시 수변공원에 하나 일단 만들고요. 그다음에 태장, 이동, 흥양천에 상류와 하류에 각각 한 개씩 총 2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찰서와 연결된 안심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간 이게 화장실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항상 많아요. 또 특히 이렇게 뭐 수변 공원 쪽이나 공원이나 뭐 천변에 런닝하시는 분들 화장실 급할 때 말이야. 아주 곤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은 한참 멀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제가 저번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큰 신호예요. 근데 자전거 이게 쇼바가 그렇죠. 반동이 대단하더구만요. 자꾸 이게 자극이 오잖아요. 제가 달리다가 멈추고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화장실 절실하다는 걸 느꼈는데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사실 화장실 관리겠죠. 물론 그렇죠. 이미 있는 화장실도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일단 설치된 거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전해드렸지만은 안 전해드렸나? 아무튼 화장실 팀을 아예 만들어야 된다 시청에. 그 정도로 화장실 문제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필요성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근데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원주시 곳곳에 이제 있는 그런 공중 화장실을 생각해 보면 원주천 르네상스도 해야 되고 막 이러네. 그럼 화장실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거 참고로 이번에 또 공중 화장실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이런 공공 화장실로 개방해 주는 사례가 있잖아요. 민간 어떤 시설도. 네네. 그게 한 100개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00개소가 좀 넘었죠. 근데 올해 이걸 다시 새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확대를 한대요. 10만 원씩인가 준대요. 월. 그 대가를 주는 거죠. 여러분의 화장실을 공공에 개방한 조건으로 관리비를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관리를 다시 한번 싹 리뉴얼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이 맞아요. 이렇게 좀 있는 게 어쨌든 지금도 뭐 보면은 아마 그곳이 공중화장실로 개방이 된 곳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새로 생긴 상가들을 보면은 1층 화장실은 닫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번호키 쳐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조례도 통과가 되고 아마 지금 지원금도 좀 낮다 현실적으로 10만 원이면은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갈수록 어쨌든 좀 화장실이 좀 강화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맞아요. 곤란한 경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겪어보시잖아요. 네. 어쨌든 앞으로 이제 혁신도시 수변공원에서 런닝하시는 분들, 태장, 이동, 흥양천 쪽에서 이제 런닝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화장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했어요. 자, 저희 내일은 풀뿌리 청년 정치인과 함께 우리 일상의 정치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하여간 총선 다가오니까 저희가 이게 정치 기획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아마 이제 뭐 기억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반곡 관설동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우리 원주 시의원 후보 중 유일하게 제3정당 후보로 나섰던 장미진 진보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함께 뭐 시의원 출마기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는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이미 이 얘기를 나눠봤기 맞아요. 때문에 내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제3정당이 왜 중요하구나. 양당 구조의 어떤 문제 우리가 늘 지적하는 이런 걸 좀 더 생생하게 좀 피부로 와닿게 들으실 수 있을 거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105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균이었습니다. 모두 안녕.